이런 용코를 가지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의 콧날개 쪽에 조직의 양이 부족해서 정면 노출도나 옆에서 봤을 때 콧구멍의 노출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높이만 높여서 해결하기에는 오히려 용코가 더 악화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국경훈입니다. 오늘은 용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코라고 한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라든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뾰족하게 위아래로 길쭉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의 코를 용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은 동양의 그 용 있잖아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코를 가지고 우리가 용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정면에서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여요, 혹은 옆에서 봤을 때도 콧구멍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코가 짧아서 그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지 혹은 용코라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지 이거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코가 짧아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 자체가 많이 보입니다. 제 손바닥이 제 콧구멍이라고 한다면 콧구멍이 이렇게 보이는 건 우리가 이제 들찬 코, 들린 코 혹은 짧은 코, 이런 코라고 이야기를 해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거고요. 용코라고 한다는 건 이렇게 코가 들려 있지는 않지만 좌우로 콧구멍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용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용코를 교정을 하려면 사실 접근 방법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들찬 코여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코는 코의 길이감만 잘 확보를 해줘도 교정이 잘 됩니다. 근데 이런 용코를 가지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의 콧날개 쪽에 조직의 양이 부족해서 정면 노출도나 옆에서 봤을 때 콧구멍의 노출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높이만 높여서 해결하기에는 오히려 용코가 더 악화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케이스들을 실제 용코는 어떻게 교정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환자분을 보시면 콧구멍이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퍼져 있죠. 실제로 이 용코의 정도가 많이 심하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이 콧구멍이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이제 교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이 바깥쪽으로 퍼지는 느낌을 내려서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용코의 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옆에서 봤을 때 콧구멍의 특징을 보면 이 콧구멍이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면에서의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옆에서 봐서도 콧구멍이 많이 보이게 되죠. 코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콧구멍이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도가 사실 옆 콧구멍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코가 들려있는 경우에는 아예 코 자체가 이제 이렇게 돼서 콧구멍에 노출도가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용코와 이 들려있는 코의 옆에서 봤을 때의 차이는 이렇게 자연스럽냐, 혹은 여기가 조직이 모자라서 이렇게 올라가 있느냐, 이 부분의 조직이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조직이 모자라서, 연골과 피부나 이런 부분들의 조직이 모자라서 생기는 게 용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이런 첫 번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콧날개 연골 쪽에 귀연골이 됐든 이런 연골 종류 혹은 수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진피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로 보강을 해서 조금만 내려줘도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심하신 분의 사진을 한번 좀 볼게요. 정면에서의 느낌 자체도 이렇게 콧구멍이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코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완전 정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코가 완전 세모 모양이죠. 이 콧구멍 자체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트 모양 콧구멍 때문에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용코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콧날개 연골들이 이렇게 양쪽에 이제 아래쪽 날개 연골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의 연골 자체를 아예 비중격 연골을 조금 더 판판한 연골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겹 더 튼튼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서 귀연골이나 이런 다른 부들부들한 연골 혹은 진피 이런 재료들보다는 조금 더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연골을 덧대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옆모습을 보게 되면 뾰족했던 느낌이 훨씬 더 완만하게 잘 펴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찝혀 있었던 콧구멍 모양은 아주 자연스럽게 동글동글한 형태로 라인이 잘 자리가 잡혔죠. 이러한 형태로 조금 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연골 양을 많이 해서 튼튼한 연골을 사용을 해서 교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분은 첫 수술은 아니셨고 재수술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용코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양상으로 진단을 한다면 용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용코가 된 이유는 실제로 조직이 부족해서 용코가 된 이유도 일정 부분은 있지만 45도 그리고 완전 정측면 모습을 보시게 되면 콘 날개 쪽에 조직이 부족한 것도 있고 아래쪽으로 비주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코의 옆에서 봤을 때의 콧구멍 노출 정도가 훨씬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코의 길이감도 많이 짧으세요. 코 자체도 지금 많이 들려 있는데 코 끝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고 비주만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 옆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훨씬 어색한 이런 모양으로 고민이 있으셔서 수술을 진행했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비주 쪽도 살짝 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코만 놓고 봤을 때 콧 날개 쪽 조직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비주를 위쪽으로 올려주고 위로 들려 올라가 있는 코끝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전후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깥쪽으로 퍼져 보이던 느낌들은 많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동글동글한 이런 콧구멍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정면에서 이 비주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고 떨어져 있던 느낌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코끝의 위치는 짧지만 코가 짧아 보이지 않는, 코가 길어 보이는 이런 코의 형태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요. 옆모습으로 봐도 두 번째 케이스 분처럼 그렇게 뾰족하진 않지만 조금 부족했던 정도가 살짝 조금 더 완만해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콧 날개 쪽의 변화는 많이 교정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봤을 때에 처져 있던 비주를 살짝 위쪽으로 좀 올려주고 들려 올라가 있던 코끝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줘서 옆에서 봤을 때 콧구멍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런 형태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맞춰서 교정을 하는 것이 용코라든가 혹은 코가 짧아서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용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용코라는 게 되게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 사실 모르셨던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용코는 교정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국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